자, 이제 13번 부동산 등기 쪽 문제가 이제 13번서부터 24번까지 배당되어 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 법령상 등기할 사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키워드는 등기할 사항이라는 법률 용어가 먼저 보이셨어야 됩니다. 등기할 사항. 틀린 거 X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자, 이제 요거 등기할 사항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배당이 꼭 출제됩니다. 등기할 사항. 등기 능력 이렇게 부르죠. 등기할 사항은 법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주제를 등기할 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등기할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할 물건을 법에 규정해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규정하고 있고, 세 번째 등기할 권리 변동을 등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부합되어야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이 등기할 사항 주제를 꼭꼭 100% 출제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모의고사 난이도는 100% 출제하는 난이도에서 제 의도를 말씀드렸죠. 그 난이도 나오는 시험 주제는 반드시 나는데 그 난이도에서 쉬운 하난이도로 출제를 했다는 게 의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물건은 두 가지 물건,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물건을 등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토지, 어떤 건물을 갖다 등기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으로 등기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 예규에 등기할 수 있는 토지, 등기 못 해주는 토지,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 해주지 못하는 건축물을 일일이 등기 예규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가지 이상씩 이제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변별력을 시험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권리는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권리 이름들을 배웠죠. 그럼 토지 건물에 생기는 그 민법의 권리를 다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에 생기는 권리 중 9가지 권리만 등기부에 등기해 줄 거야 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 권리를 갖다가 눈으로 들어오셔야 9가지 권리에 해당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이고, 9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라면 등기할 수가 없겠지. 이렇게 변별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9가지 권리가 이제 소유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 등기 가능하죠. 그러면 그 9가지 권리 이외의 권리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배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변동은 6가지 사항을 변동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6가지 사항을. 그러면 그 6가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때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예규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등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전부 X에 해당하면은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 주제가 나오면은 등기할 사항인 것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 변별하는 이제 문제를 물어볼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1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은 등기할 사항이다. 5 맞죠? 상속받으면은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죠. 그러면 5. 2번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권리 변동이죠. 등기할 수 있는데 한 필지를 객체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한 필지 일부를 객체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없다. 5. 3번 한 개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관계 권리를 갖다 등기할 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자기 지분만 절대 등기할 수가 없고 전원의 지분을 갖다가 적어야 등기할 사항이죠. 자,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유관계일 때 1인 지분만 등기할 사항인 게 있고 전원의 지분을 등기할 사항인 게 있죠. 그래갖고 1인 지분만 등기할 사항인 게, 자, 이렇게 암기하시라 했더니 지자 기억나세요? 지, 가, 유. 전원 지분 등기할 사항인 게 전원, 보, 상. 보존 등기, 상속 등기는
최초 건물 소유자가 공유 건축물일 땐 한 사람의 지분만 적어서는 절대 등기 안 해줍니다. 전원의 지분을 적어야 등기해 준다는 겁니다. 상속인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의 상속분만 적었다가는 절대 등기 안 해줍니다. 반드시 전원 지분 적어야 등기해 주죠. 전원, 보상, 지가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니도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주의토지 통행권 등기할 사행 권리다. 4번 정답. 자, 민법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절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로 법에 정하고 있다고? 부동산 등기법에 9가지. 자, 다시 한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9가지 권리 외의 권리는 등기할 수 없다. 4번 정답. 5번 한 개 건물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 설정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는 용의권 설정 가능하죠. 14번 부기등기 설명 틀린 거. 부기등기 틀린 거 물었어요. 그럼 키워드는 부기등기 물었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주제가 요 주제지 않습니까? 주등기 등기 형식 방법에 따라서 이거죠. 재산권을 이렇게 등기하면 재산권 등기 기록을 하고 좌측에 재산권 등기한 기록 순서를 씁니다. 처음 재산권 등기 기록 올라갔으니까 1. 그 다음에 재산권 등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재산권 등기했으니까 등기한 순서 2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요걸 갖다 주등기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등기를 했는데 이게 1번 재산권과 연관 있는 등기일 때는 3번으로 등기한 순서를 적지 아니하고 1번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등기 걸랑 요거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부기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독립된 재산권 등기 순위 번호가 아라비아 숫자가 매겨져 있는 걸 주등기, 독립주자, 음으로 종전의 재산권의 연장 형식으로 등기한 순서를 표기하는 걸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부기로 해버리면 2번보다 재산권을 뒤에 등기했지만 선순위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는 반드시 한 문제를 시험에서 배당해서 출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갈게요.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이거 시험 문제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뭐를 할 때는 부기 등기냐면은 자, 요 정도 52조에 요 정도는 되셔야지. 뭐를 등기할 때는 부기등기다. 등기 명인 표시를 건들 때는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건들거나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건드리는 거, 저당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건드리는 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산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인적사항 건들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갖다가 건들 때는 다 부기등기로 권유입니다. 갈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할 때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반드시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권리 변경 경정이죠. 그럼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할 때는 자, 부기등기로 하는데 단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법전에서. 자, 언제냐면 이해관계인이 애당초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권리 변경 등기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구조는 약자 들어가면은 다 부기등기입니다. 약자 들어가면 부기등기라는 게 뭐 맛배기 예를 들어 드리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 약, 권리 소멸 약정. 약자라는 한글이 들어가면 전부 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문제는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요 부기등기로 시험 문제가 꼭 부기등기 묻는 문제 한 문제가 꼭 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날 때 최하 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유형을 갖다 맛배기로 이제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린 거고 모의고사 문제는 갈게요. 1.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연장성을 표시하려 할 때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2번 부기등기로 순위가 매겨지면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 그 등기 순서. 3번 부기등기에 의한다는데 앞에 보시면 이전 등기 보이시잖아요. 앞에 소유권 이전입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입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 3번 5. 4번 정답 나왔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인적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 고치는 건 소유권자 인적사항 고치려면 소유권 등기의 부기등기로, 저당권자 인적사항 고치려면 저당권 등기의 부기등기로, 임차권자 인적사항 고치려면 임차권 등기의 부기등기로. 등기 명의 표시라는 게 뭔지 법률 용어가 이게 감각이 와야 돼요. 항상 재산권 등기 번호에 부기로 인적사항 고쳐요. 자, 그런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잖아요. 법에 없으니까. 무슨 등기만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할 때만. 자, 그러면 4번 정답. 5번 가압류 나왔네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를 처분 제한이라고 해요. 그럼 처분 제한은 여기 있잖아요. 뭐 끝났잖아요. 처분 쟤는 앞에 뭐가 걸릴 때만 부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만 걸릴 때만 부기잖아요. 그럼 앞에 소유권 제시했으니까 주등기 5 맞죠? 자, 틀린 것은 4번. 15번 부동산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이야.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등기 효력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등기 효력에서 난이도는 요거 올렸어요. 상난이도로 좀 올려서 내봤는데, 요걸 상난이도로 올린 이유는 민법에서도 출제하고 등기법에서 출제하는 중복된 주제입니다. 단 등기법 자체에서는 최하 난이도지만 민법에서는 똑같은 주제를 내버리면 이게 민법의 측면에서는 최상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제과목 측면에서는 최하 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똑같은 문제를 민법으로 내버리면 여러분들에서는 최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제 가볼게요. 등기 효력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효력에 따라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합니다. 종국 등기라는 게 있고 예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 예비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미리 준비하는 등기인데, 자, 요거는 가등기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종국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국 등기가 이제 가등기 빼놓고는 다 모든 등기가 종국 등기라고 하니까 종국 등기를 일반적으로 등기 치는 게 이게 종국 등기야. 일반 등기라고도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일반 등기는 어떤 법적 효력을 이제 부여해 주느냐면 첫 번째 물권 변동 효력 부여.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있다. 민법 186조의 법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법의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점을 시험해서 등기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언제 생길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25, 26, 27, 연 3회 출제됐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 발생하는 거. 대항력이 생기는 건 이제 민법의 가장 기초 주제들인데 임차권이나 환매권이나 신착 등기나 당사자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등기를 하게 되면 동일한 토지에 등기해놓은 재산권자들끼리 권리의 우열순위를 등기가 가려줍니다. 그걸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불러요. 자, 네 번째는 자 재산을 등기하면 그 재산권자가 공적 장부에 등기가 되었으면 그 재산권 등기가 적법하다고 추측시켜 주걸랑 그걸 추정력 이렇게 불러요. 단 추정력은 법적 효력인데 법에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요거는 판례가 인정해주는 등기의 효력이죠. 그러면 재산권을 규정하는 게 민법이라면 민법 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공적장부에 등기쳐 그러면 그 등기치면은 그 재산권 적법하다고 추측해줄게 법조문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문에 직접 민법 조문에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가 인정해주는 민법상 등기의 효력이라는 것 자체 인식하는 거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고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재산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 말소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법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등기를 저지시킬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죠. 자, 이제 뭐 기타 법적 효력이 이제 민법에 또 쭉 있는데 요 정도 이제 5가지 용어는 이제 눈으로 귀로 들어오셔야 이제 문제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갈게요. 기억번서부터. 다음 등기 효력 맞는 거. 자, 기억.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186조 법조문이구나. 자, 그까지는 O. 따라서 등기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물권의 효력의 물권 득실 변경의 효력은 소멸한다. 단서가 틀렸다. 따라서부터 X. 왜 틀렸느냐? 민법 186조 자, 등기하야 물권 변동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등기하야 물권 변동이 존속한다고 돼 있습니까? 민법 법조문에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서부터 소멸한다까지가 틀리는 이유가 민법 186조 법조문을 대법원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존속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기억번 지문의 단서에는 존속 요건이야 이렇게 놨으니까 X가 되는 것이지요. 니은 전세권이 죽으면 기간 만료면 죽겠지 뭐.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새로운 세입자 앞으로 전세 등기할 수가 있다. X. 없다. 이거 5번.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앞으로 전세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먼저 세입자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먼저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 기록을 공적장부에 말소를 시켜놓고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는 법적 힘이 등기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지요. 니은 X. 디귿.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 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민법 245조 1항 2항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민법 245조 3항 4항 동산 점유 취득 시효 이렇게 법조문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뭐 조문 알 필요는 여러분들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민법 245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20년간 점유하면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간 점유하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디귿번 보세요. 20년간 점유하면 취득함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X잖아요. 20년간 점유해야 취득, 등기까지 하여야 취득. 등기까지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X. 니을.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는 접수번호 X. 갑구에 등기해놓은 재산권과 갑구에 등기해놓은 재산권 간의 등기한 순서는 순위번호 갖고 가려야 되잖아.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을구의 전세권하고 을구의 저당권자하고 세입자하고 담보권자하고 순위 가릴 때는 순위번호 갖고 가려야 되잖아. 그러면 같은 구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X. 뒤집어야 맞겠죠? 미음번. 등기한 권리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돼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절대 규정 없어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등기의 법적 효력은 법적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주는 등기의 법적 효력이니까 X. 결론. 정답 맞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없음 1번 정답. 됐습니다.
등기법에는 가장 난이도 하 지식인데 민법에서는 상난이도일 거예요. 이 정도 어려워할 거예요. 민법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자, 16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 즉 인터넷 접속해갖고 등기 신청하는 거지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1번 갑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는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관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인터넷 접속할 수가 있다. 1번 정답 X. 자, 법무사가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은 등기관리자는 매매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 아니에요? 그럼 매수인이 자기가 등기할 일이 생기면 법무사한테 위임장을 써주면 그 위임장을 받은 법무사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접속해갖고 등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해갖고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려면 매수인은 굳이 사용자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임장을 받은 수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을 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X. 그럼 나머지 다 만나볼게요. 최초로 사용자 등록 신청하는 당사자, 자격대리는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요. 3번.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 인터넷 접속을 위한 사용자 등록할 때는 가까운 거주지 관할 등기소 아무데나 가서 사용자 등록 내면 돼요. 4번. 법인 아닌 사단 인터넷 접속 못하죠? 5번. 사용자 등록 낼 때는 인감증명서 떼어가야 돼요. 네, 됐습니다. 17번. 등기부 틀린 거 X 골라보래요. 1. 현행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부 편성하는 데 있어 물적 편성주의. 그 물적 편성주의라는 법률 용어가 2번에 있습니다.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가 물건 하나죠. 건물은 한 개 건물이 물건 하나죠.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둔다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3번 갈게요. 자, 주의할 게 3번 중요합니다.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구나.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연상해 보시면 이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101동에 들어가는 분양 들어가는 세대별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지 아니하고 50세대 분양하는 101동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어서 등기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중요한 얘기고. 자, 그럼 틀린 건 4번 정답.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1동 건물, 101동 얘기하는 거지 뭐. 표제부만 두죠. 그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안에 101동 안에 1층에 분양 들어가는 세대가 있고 각 층마다 분양 들어가는 세대가 있죠. 그걸 전유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유부분에 갑구을구만 더요? 틀렸잖아. 전유부분마다 해도 세대에 들어가는 호수마다 해도 뭐가 있다? 표제부가 따로 있잖아요. 전유부분, 표제부라는 게 따로 있죠. 그럼 따라서 101동에는 표제부만 있지만 분양 들어가는 세대별을 전유부분이라고 해요. 전유부분에는 뭐가 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또 분양 들어가는 세대별로도 따로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지요. 자, 5번. 규약상 공용 부분 해당 건물 표제부에 규약 설정 공용 부분의 뜻을 기록하고 갑구을구에는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건축물이니까는 규약을 설정했으니까 갑구을구에 거래가 안 되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말소 정리하도록 돼 있고 맞고요. 18번 등기신청 적격 틀린 거 물었어요. 등기신청 적격은 뭐냐면 재산을 갖다가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등기신청 적격 이렇게 부르죠. 자, 우리나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재산 등기할 수 있는 등기신청 적격을 누구한테 인정해 주느냐면 자연인과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게만 인정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등기신청 적격 옳지 않은 것은 그 5개의 지문에서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럼 따라서 대표자 관리인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긍정문으로 가야 맞지요. 오케이. 자, 2.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는 자연인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럼 사립대학교가 법인인가? 아니야. 사립대학교 운영하는 법인은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인가요? 재단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리고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 명의로 부정문으로 가야 맞아. 사립대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어로 가야 맞아요. 오케이. 자, 3번. 특별법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농협 얘기하는 거지 뭐. 농협은 금융권 법인이죠. 국회에서 제정한 독립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 중앙농협, 각 지역 단위 농협이 법인이니까 중앙농협 앞으로, 지역 단위 농협 앞으로 재산 등기할 수가 있어. 긍정문으로 가야 맞아. 틀렸잖아. 3번 정답. 농협 부동산은 조합원 명의로 해야 돼요. 농협이 법인이니까 농협 명의로,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해야지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 3번 X. 4번 지방자치단체. 동작구 얘기하는 거지 뭐. 동작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법인 아니야? 그러면 특별시, 서울특별시도 법인이고 동작구도 법인이고 각 시, 군, 자치구도 법인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 안 해주죠? 그럼 따라서 읍면 명의로는 등기 신청 적격 인정되지 않아. 맞아요. 5. 자, 5번 동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설립했대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 있어. 동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 됐습니다. 19번 등기 신청 각하 사유 중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사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래요. 뭐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죠. 29조 2호 각하사유는. 29조 2호로 각하시키는 사유가 법전에 예시된 것만 해도 한 25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법전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거. 그거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입니다. 매년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했던 주제였어요. 그 주제 중에 가장 쉬운 지문만 골라서 거기다가 출제한 거예요. 자, 이제 가문이라 1번.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정답 1번. 자, 이 얘기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고 소유자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A에게 땅을 매매했는데 아직 잔금 안 치르면 땅 넘겨달라.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니까 매도인에게 땅 명의 넘겨줘. 매수인이 요구 못하죠. 그런데 아직 중도금 잔금 기일이 도래하는데 매도인 요분이 또 팔아먹었어. 이중매매 해버렸네. 그러면 제일 매수인은 법원으로 찾아가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면은 가처분 결정 내린 법원이 등기소에 이 갑의 토지 소유권 가처분 결정 내렸으니까 등기부에 소유권 양도 금지, 설정행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좀 올려줄래?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법원에 촉탁이 들어와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되고 접수인월 접수번호 법원에 사건 번호 기재되고 가처분권자 A 처분 금지 내용이 이제 여기 적힌다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매수인이 가처분을 갖다가 걸어놓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이렇게 비합부로 하게 되면 가처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가처분이 걸린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해줘. 29조 2호로 각하하느냐 이걸 제2매수인 앞으로 가처분이 걸려있어도 등기를 해주느냐 그 지문입니다. 문제에서 이것은 가장 지금 쉬운 얘기로 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가처분 걸린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걸려있다고 못해주는 게 아니라 제2매수인 앞으로 가처분 등기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냐면 상대적 효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려니까 1번은 등기할 사항 아닙니까? 자, 됐고요. 정답은 골랐으니까 이제 나머지 2.
공유 지분의 전세 설정 못하죠. 작년 27회 기출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걸 수가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거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4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자가 자기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5번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요거 29조 2호로 각하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보세요. 요거 정답이 두 개가 나왔네요. 요것도 자 복수 정답입니다. 1번하고 3번 두 개 복수 정답 체크하세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보존 등기는 자 보시면은 보존 등기는 전원 지분을 갖다가 적어야 보존 등기 해준다 그랬고 공유 관계라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전원의 상속 지분을 갖다가 등기 신청해야 등기해 준다 그랬죠. 그럼 4번 보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의 지분이 아닌 4번은 1인 지분만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4번 각하되는 거 맞는데 자 문제는 3번 보세요. 가등기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촉탁은 요거는 29조 2호로 각하하는 게 아니라 등기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럼 결론 정답 29조 2호로 각하 사유에 걸리지 않고 등기가 가능한 건 1번 하고 그리고 3번도 같이 체크해 두셔야 돼요. 봉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3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3번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지금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갑이 땅에 2번 가등기 대상약 할게요. 앞에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A가 이렇게 등기해 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A의 가등기 명의를 갖다가 B한테 가등기 명의를 가등기권자가 B한테 넘기려고 해. 요것을 갖다가 C라는 사람이 요거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가등기 명의를 갖다가 B 앞으로 명의 넘기는 걸 금지하는 가처분을 갖다가 등기할 수가 요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가등기 명의 A 앞으로 되어 있다면 가등기권자가 요거를 소유권 등기하면 이 가등기권자 A가 이제 소유자가 되걸랑 그럼 소유권 등기하는 걸 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를 갖다가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은 요건 등기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요거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한다는 겁니다. 요건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 가등기 명의 B에게 넘기는 거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인데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러 오는 걸 막아달라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시키는 사유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19번의 3번 지문이 가등기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인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3번 지문은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니까 이거는 29조 2호로 각하하는 게 아니라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이 1번 그리고 3번 두 개 복수 정답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등기관은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를 하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 등기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요거는 단답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전산 기록에 재산 등기가 났을 때 그 재산 등기 났다는 증명서를 갖다 작성해 갖고 내주는 걸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를 만들도록 법에서 이제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셔야죠. 등기필 정보 언제 만드는지. 등기필 정보 만드는 경우는 언제 만들도록 돼 있느냐면 재산이면 권리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전산 기록에 토지건물 전산 기록에 권리에 관한 취득사실 등기 전산 올라갔을 때 보존, 설정, 이전. 두 번째,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청구권 장래 순위 보존하는
등기 전산으로 갔을 때. 세 번째, 권리자 늘어났을 때. 추가, 줄어들세가 아니에요. 추가는 변경, 경정, 등기 맞췄을 때 등기필 정보라는 걸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 정답. 21번 말소등기 맞는 거 골라보래요. 단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제외하고 문제 읽으래요. 자, 1번 정답. 말소등기 허용 안 되죠? 말소등기가 불법이면 말소 회복등기해야지.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해갖고는 절대 불법으로 죽여놓은 거 못 살립니다. 1번 정답. 나머지 2번서부터 왜 틀렸는지 질문 확인해 볼게요. 농지 목적으로 전세등기 마친 경우는 농지에는 민법의 강행 규정으로 전세계약 썼으면 무효라 그랬잖아. 그럼 무효인 전세등기 들어왔으면 29조 이후로 각하시켜야 써야 되는데 전세등기를 등기관이 했네. 그러면 그거는 그 전세등기는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위반한 전세등기니까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해야지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잖아. 2번 틀렸고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땅 사용기간 만료하면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지 혼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면 각하되니까 당연히 3번도 틀렸고 4번 등기된 건물이 화재가 나서 없어지면 내 물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자기 물건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사망신고 내는 등기 이름을 뭐라 불러요? 말소등기가 아니라 멸실등기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말소등기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5번 등기된 등기 일부를 말소하는 표시하는 것은 말소등기하는 게 아니죠? 틀렸어요. 22번 미등기 토지 자기 명의로 토지라 그랬어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자 요거는 3번 정답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존등기는 뭐 매년 출제를 했었던 얘긴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65조에 정해진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갈게요. 부동산등기법 65조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2호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3호 SH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SH나 LH 수용으로 개인의 토지 건물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SH나 LH. 자, 그다음에 네 번째 4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 주는 자. 자,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단 4호는 건물의 하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뭐에만? 건물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나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나 건물에 다 적용 가능한데 4호의 경우는 뭐에만 적용된다? 건물에만 적용되니까 22번에 문제에서 토지라고 물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23번 저당권 등기 물었어요. 틀린 거 1.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맞죠? 왜? 토지가 저당권의 객체려면 1필지, 건물이 저당권 객체려면 1개 건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2번 건물 소유권 공유 지분을 담보, 저당 설정할 수 있다. 5. 3번 농지에 담보 칠 수 없어? X. 농지에 금지되는 거는 전세만 금지되지 농지 소유자가 왜 대출 못 받아? 지역 단위 농협에 가서 농자금 대출 받을 수가 있지. 농지 담보제 피고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죠? X. 4번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 설정. 이거 어디 많이 봤던 거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5. 5번 채무자 아닌 제3 취득자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자 될 수 있고요. 자, 됐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 볼까요? 가등기 설명 틀린 거 골라보죠. 가등기 뭐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죠. 자, 갑니다. 1번 난이도는 최하로 냈습니다. 출제되는 주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쉬운 지문들로만 구성해 봤어요. 자, 1번 정답 X. 가등기기의 본등기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X. 본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 본등기 한때 발생하죠.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합니까? 순위가 소급하지 효력은 절대 소급 안 하죠. 가장 쉬운 지문, 가등기에서 나는 지문 중에서. 자, 2번 맞는다 확인. 가등기기에 본등기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직권 말소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 이거 한번 이렇게 기출 문제 냈었죠.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X.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 말소해요. 자, 3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뭐 때문에 이제 틀리냐면 복수 정답 나왔다. 3번도 X예요. 자, 요거는 뭐 때문에 틀렸느냐면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A 앞으로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이렇게 등기가 되면은 아까 했었죠. 부기등기에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법에 없으니까 주등기로 하는데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가등기 번호 2번에 부기등기로 이렇게 가압류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가등기권자 A가 소유권 본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A의 소유권 등기 순위는 2번으로 확정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부기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번 본등기 순위와 동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가압류다.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다.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라면 A 네가 소유권 본등기에서도 요 가압류를 네가 떠안아야 되는 가압류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직권 말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있다로 가면 틀리다는 겁니다. 예. 자, 가장 쉬운 지문들로만 구성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이것도 복수 정답 나와요. 1번하고 3번.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요것도 X다. 아, 이거 문제가 24번 잘못 꾸몄네.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하는 때는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 말소해도 된다는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자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내린 법원의 촉탁이 아닌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자, 요거는 제가 지문을 좀 요리조리 만들다 보니까는 복수 정답이 이것도 마찬가지 나온 것 같아요. 자, 정답을 틀린 거 하시면은 1번 그리고 3번, 4번 틀린 거 3개로 정답 처리해 주세요. 1번, 3번, 4번. 자, 1번 왜 틀리냐면 다시 한번 본등기하면 순위만 소급하지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는데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했으니까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본등기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가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권말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또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등기 말소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법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4번 지문도 틀리다는 겁니다. 정답 3개로 복수 정답 처리해 주세요. 1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제 지금 보시면은 2번, 3번 응시하시는데 자꾸 지문을 갖다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만 열심히 보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 객관 시험은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 테크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갖추는 훈련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에도 모의고사 보시면 꼭 응시하셔 보시고 각 과목 배운 것을 갖다가 기술 테크닉을 내가 1차 과목 시간에 2차 과목 시간에 시험을 문제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테크닉을 꼭 훈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